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돌아왔고요. 제가 7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휴먼 네트워크, 무리직구 분열하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매슈 잭슨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고요. 정말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서평을 저자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자는 사회경제 네트워크 과학의 세계적인 연구자이고요.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게임 이론, 미시경제 이론, 사회경제 네트워크 이론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인간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구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지 몰랐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또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이 연결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실 인지하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의 이 연결 관계, 네트워크가 인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네트워크와 인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이론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우리의 기회라고 하면은 뭐 교육의 기회 또는 고용의 기회, 또 성공의 기회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깊이 고민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휴먼 네트워크는 정보가 퍼지는 방식,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이유,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사람 사이의 연결구조, 즉 네트워크라는 렌즈를 통해 설명하며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메커니즘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서평에서는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랑 두 번째 장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총 크게 4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도수 중심성, 두 번째, 고유 벡터 중심성, 세 번째, 확산 중심성, 네 번째, 매개 중심성이라는 이 4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이제 이 네트워크 이론을 저희가 이제 막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평에서도 먼저 이 4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는 금융 네트워크 구조에서를 주목을 합니다. 저자가 경제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챕터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사회의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 네트워크를 아예 한 장을 할애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금융위기 같은 것을 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고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에서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동종편향과 같은 개념, 주요 개념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맥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비슷한 사람과 더 만나려고 하고 무리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장에서는 정말 우리의 교육 기회 또는 더 좋은 일자리를 갖고 이런 것들이 모두 네트워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또 친구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뒷장은 사실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유상종. 그리고 이 유유상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한 면을 이제 하나씩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책을 2번을 읽었었는데요. 사실 항상 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다 보니까 딱 그냥 한 번만 읽고 스르륵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촉박하게 이 책을 후루룩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 때 교수님이 갑자기 그날 짜장면을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중국집에 이 원 테이블 있잖아요.
원 테이블에서 이 책을 정말 깊게 제대로 읽어온 친구들이랑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친구들이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쳤던 부분도 있고 내가 이해한 방법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뭔가 친구들이 너무 재미있고 깊은 이해를 보여주니까 저도 내가 이거 다시 읽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2번을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나누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도수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수중심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인기입니다. 그래서 도수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요.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보다 덜 인기 있거나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친구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정의 역설이라는 아예 제대로 된 학술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들의 친구 목록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집단 내에서 과대대표가 된 것처럼 보이고 이로 인해 유행이나 사회적 규범의 형성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결의 숫자, 즉 도수 중심성입니다. 인플루언서처럼 수백만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은 메시지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으며 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상인지를 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SNS에는 이 현상이 조금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에게 제품 협찬이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 어떤 가방을 매면은 그 가방이 더 유행으로 퍼지는 그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도 다 이 도수 중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SNS는 이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은 팔로워를 가진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 편향, 셀렉션 바이어스에 따라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 가장 붐비는 장소, 가장 유행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왜곡시키는 네트워크 토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도수 중심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도수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인기가 많다는 것이고 이 도수 중심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정의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관점은 네트워크 이론에 있어서 그냥 인기가 많은 사람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SNS의 인플루언서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전체론적인 관점이 뭐냐면 바로 고유 벡터 중심성인데요. 이 고유 벡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연결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처세술의 조언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이 말은 네트워크 과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은 사람,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도수 중심성, 즉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 즉 당신이 연결된 사람들이 또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고유 벡터 중심성인 것인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글의 파운더인 세르게이와 레리가 검색 엔진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96년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웹 검색 엔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수많은 웹페이지 중에서 사용자가 진짜로 찾고자 하는 정보가 담긴 중요한 페이지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가 이들의 주요 고민이었습니다. 당시의 검색 기술은 단순히 키워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이 방식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죠. 트럼프의 정책 이런 거를 찾아보고 싶을 때 도널드 트럼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 단어에 언급수가 많다고 해서 그 페이지가 중요한 페이지 또는 가장 정확한 페이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무나 특정 키워드를 수십 번 반복해서 페이지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 페이지가 반드시 유용하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르게이와 레리는 웹의 연결 구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직관에 집중을 했는데요. 중요한 웹페이지는 다른 중요한 웹페이지들로부터 링크를 받는다. 바로 이 직관에 집중을 했습니다. 당시 웹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얼마나 많은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를 링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페이지가 링크하고 있는 페이지는 역시 중요할 것이다 라는 순환적 정의를 채택한 것이죠. 결국 이 방식은 많이 연결된 페이지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페이지와 연결된 페이지를 우선시하는 알고리즘으로 발전했고 이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검색 엔진이 바로 오늘날의 구글입니다. 이게 전설적인 내용이고요. 당시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백럽이었는데 참고로 이 명칭 자체가 역링크, 즉 다른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링크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 간의 네트워크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 사진을 제가 띄울 건데요. 단순히 친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낸시와 워렌이 있죠. 이 낸시와 워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들은 모두 친구수, 즉 도수라고 하는데 도수는 모두 똑같이 2입니다. 즉 연결된 친구가 2명이라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네트워크상 위치는 정말 다른데 보시면 워렌의 경우 그로부터 시작해 3단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낸시로부터 시작하면 무려 16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낸시는 단순히 친구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연결성이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낸시로부터 시작하면 16명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워렌으로부터 시작하면 3단계를 거쳐서 단 5명밖에 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고유 벡터 중심성이 낸시가 3배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 벡터 중심성은 누가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누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론상의 도구인 것이죠.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네트워크 상에서 단순히 인기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을 찾는 것이야말로 현대 정보 사회에서 더 중요해진 역량이라는 점을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향력이란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조의 문제인 것이죠. 연결의 양이 아니라 연결의 질, 친구 수가 아니라 친구의 친구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관점은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 정보 확산,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 개념은 바로 확산 중심성입니다. 확산 중심성이 높다는 말은 단순히 도달 범위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넓게 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사실 아까 말했던 고유 벡터 중심성이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확산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때 특정 노드, 즉 사람 또는 점이 얼마나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듣는 사람이나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보면 도수 중심성은 구성원 한 명의 직접적인 영향력, 즉 단순히 팔로워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설명을 하는 이론이고 고유 벡터 중심성은 그 구성원들의 친구들이 가진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확산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위치를 추적하며 이를 통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인물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유 벡터 중심성과 확산 중심성을 조금 더 동시에 접목을 해야지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어떤 중요한 이념 같은 걸 퍼뜨릴 때 어떤 사람에게 첫 번째로 퍼뜨려야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이념이나 어떤 구조를 만들 때
어떤 사람에게 건전한 이념을 전달해 주어야 그게 가장 빨리 개발도상국의 사회 전체에 퍼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나온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 중심성의 예시를 하나 들자면 나이키가 뭔가 새로운 운동화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는 이제 500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팔로워 인플루언서이고 B는 반면에 A보다 5분의 1배 적은 100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B의 100명의 팔로워들은 또 다른 100명의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 A보다는 B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의 팔로워들이 다시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연결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 중심성의 예인데요. 사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고유 벡터 중심성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되게 비슷한 개념이구나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산 중심성은 단순히 인기 있는 사람이나 허브 노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나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사람, 즉 중간에서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를 통해서 사회 변화의 씨앗을 가장 효과적으로 뿌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개념은 바로 매개 중심성인데요. 이 개념은 한 사람이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요. 이 사람 없이는, 즉 매개 중심성이 높은 사람 없이는 사실 두 집단 사이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제 매개 중심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매개 중심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디치 가문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메디치는 나를 만들고 또한 나를 망가뜨린다 라는 말을 남겼고 교황 비오 2세는 모든 정치적 의제는 코시모의 집에서 결정되었다. 참고로 코시모는 이 메디치 가문의 수장입니다. 그가 선택한 자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자였다. 그는 이름만 아닐 뿐 사실상 왕이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메디치 가문은 당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가문이었는데요. 1400년대 피렌체에서 르네상스를 살찌운 메디치 가문, 특히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코시모 대 메디치는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의 뭔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 또한 실리콘밸리로 나가면 구글, 메타 이런 엄청나게 큰 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도 경쟁이 심했을 텐데 당시에도 뭔가 이런 것처럼 가문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메디치 가문은 그 경쟁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매개 중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사진을 띄울 건데요. 사진을 보면 메디치 가문이 맺고 있는 가문의 수보다 바로 중요한 것이 메디치가 그들을 지지하는 가문의 핵심 연결자였다는 점입니다. 적대 가문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가문도 그런 메디치 가문과 같은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메디치 가문의 지지 가문들 중 어떤 가문들도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디치를 통해서만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맵을 보시면 경쟁자들에게 그런 핵심 가문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탈중심화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메디치 가문은 서로 연결된 가문들 사이에 정치적 견해를 조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또 많은 상거래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뭔가 메디치를 거치지 않고는 이 가문들이 서로 연결될 수 없었다는 것은 메디치 가문은 조금 더 독점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고 바로 이 정보의 불균형으로 메디치 가문은 사실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 가문은 반면에 메디치 가문의 지지 가문들과 다르게 핵심 가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순간에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패권을 메디치 가문과 그 네트워크에 뺏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심성 개념은 네트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은 전염, 불평등, 양극화 등 사회 현상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수 중심성, 고유 벡터 중심성, 확산 중심성, 그리고 매개 중심성까지 이 네 가지 개념은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의 흐름과 전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을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는 네트워크 이론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이 책의 뒷부분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